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세 번째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훈아의 본명은 최홍기입니다. 1947년 2월 부산 출생이죠.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1966년 천리길, 1968년 내 사랑 등 두 개의 데뷔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제5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가수부문, 또 2001년 MBC 명예의 전당 가수부문, 1996년 제3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 경우 어린 시절부터 저도 모르게 체화된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훈아의 것이었습니다. 그 트로트의 선율은 지금도 저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노래가 있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리듬과 거리가 있다면 시대가 서로 다른 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몇 해 사이에 과거의 서정을 소환하여 미래를 여는 트로트가 하나의 물결이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문학마실은 나훈아를 통하여 그 추억의 노래, 그 기억의 날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서정성의 정체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나훈아는 어떻게 가수가 되었을까요? 초등학교 시절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개최한 콩쿠르에 학교 대표로 출전해서 2년 연속 1등을 차지하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수가 되려고 결심했으나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집을 떠나 상경했습니다. 서라벌 예고에 진학한 그는 지인의 사무실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고단한 무명가수 도전을 시작했고 종래 오아시스 레코드사 사무실의 사환으로 들어갔습니다. 1968년 어느 날 장충동 녹음실에 심부름을 위해 따라갔습니다. 마침 그날 취입 예정인 가수가 나타나지 않는 사고가 터졌어요. 녹음실 관계자들이 가수 지망생인 최홍기에게 농담 삼아 노래 한번 해보라고 떠밀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촌스럽고 투박한 외모의 경상도 청년이 범상치 않은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끝나자 깜짝 놀란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은 적석에서 그의 노래 취입을 결정했습니다. 낭중지추였죠. 바늘이 주머니 속에 있으면 삐어져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었습니다. 물론 나훈아는 그 경로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길로 가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수로서 본명 최홍기 대신 예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당시 외자 이름이 유행한 터라 최훈으로 장명했다가 최시성이 너무 흔하다는 의견에 희성인 나시로 골라 나훈으로 개명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그를 나훈아라 부르면서 그의 예명은 나훈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라이벌 또는 스캔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오빠 남진과 가왕 나훈아의 라이벌전은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스캔들로도 라이벌전을 벌였다면 다소 과장이겠으나 실제로 남진과 나훈아는 모두 인기 여가수 조미미와 열애설로 화제를 부렸습니다. 그 이후 나훈아는 공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나훈아는 11살 연상인 배우 김지미와 전격 결혼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훈아는 결혼 이후 모든 방송 활동을 취소하며 언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가요계에서 모습이 사라진 나훈아는 1978년 11월 민요 앨범과 1979년 1월 MBC TV 토요일 밤의 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1981년 10월 나훈아는 태양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가요계에 복귀했습니다. 과거의 히트곡들을 디스코로 편곡한 디스코 메들리 45를 발표하여 판매고
20만 장을 기록하며 재기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는 나훈아 출연 소식에 여성 팬 3,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나훈아의 가수 복귀를 반대했던 김지미와는 결국 1982년에 결별했습니다. 그 당시 나훈아는 이 한마디를 남기면서 자신의 재산 수천만 원을 위자료로 김지미에게 넘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상남자죠. 자, 그 이후에 나훈아는 14살 연하인 후배 가수 정수경과 1983년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 실패와 경영하던 언성 캐바레에 두 명의 괴한이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우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얼주로사가의 남남회관을 인수하여 사업을 넓혀가던 그는 새로운 곡의 발표를 위한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들은 히트곡만 해도 무려 120곡이 넘습니다. 그 숫자에서 국내 최다는 물론이고 앨범 발표 수만 해도 무려 200장 이상,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포함해서 2600곡 정도의 취입곡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나훈아는 트로트의 황제 가황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나훈아는 성인 발라드 장르를 개척한 잡초, 사랑, 무시로, 갈무리, 영영 등을 연속 히트시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노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송년회 분위기를 휘어잡을 필살가 설문조사에서 남자들의 잔잔한 마무리곡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이 이름 들어보셨죠? KBS가 2020년 추석 코로나19 극복 특집으로 기획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었죠. 출연료 없이 15년 만에 TV 출연으로 콘서트는 9월 23일에 진행됐고 방송은 일주일 뒤인 9월 30일에 방영되었습니다. 나훈아가 15년 만에 TV에 나오고 나훈아 콘서트를 집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로 방송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응은 예상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닐슨 코리아 기준 시청률 29%, 순간 시청률 41.44%를 기록했고 올레 TV 실시간 채널 순위에서는 순간 점유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2년 2월 22일 발표한 신곡 맞짱은 나훈아가 데뷔 55주년을 기념하여 발매한 새 앨범 7빛 향기에 담은 자작곡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한 모습의 맞짱 뮤직비디오는 2월 25일 오전 기준으로 유튜버 조회 42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 급상승 음악 순위 5위 내에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140만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훈아 노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훈아의 노래 주제는 대체로 고향, 사랑, 인생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 노래 백미편은 아무래도 고향역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은 누구나 자신의 고향역에 대입할 수 있는 가사입니다. 물레방아 도는 데에서 돌담길 돌았으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되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은 모든 사람에 돌아오지 않는 님이죠. 명자에서 자야 자야 명자야라고 불러쌌던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는 고향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홍시에서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는 이 가사는
고향과 가족과 어린 날의 추억을 함께 불러오는 노랫말입니다. 그의 고향은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습니다. 고향 노래에 이어 나훈아의 사랑 노래는 그 애절한 고백 또는 이별의 아픔을 남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노래합니다. 사랑이라는 노래에서 가창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무시로에서는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라고 다짐합니다. 18세 순이에서는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를 그래도 꿈결처럼 기다립니다. 영영에서는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노래들은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랑의 추억을 소환하며 그러기에 가슴속에 애틋한 정감이 남아있는 모든 이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옵니다. 세 번째로 나훈아의 인생 노래는 노래와 더불어 살아온 남자의 한평생을 여러 모양으로 펼쳐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니죠. 마침내 다다른 노년의 길에서야 그 비의 숨은 의미를 조금이나마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그때는 몰랐던 그 소중함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희대의 독설가 버나드 쇼가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라고 했던 터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에서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라고 흘러간 청춘과 야속한 세월을 한탄합니다. 사내에서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는 가사 한 줄은 인생 행로의 노래를 목표로 한 길을 걸어온 나훈아의 사람됨을 환기합니다. 그는 최근작 태서형에서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질문하면서 오히려 노년기에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숙성한 시각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나훈아는 과거의 가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트로트의 황제 가황입니다. 일찍이 저는 박인희의 모닥불, 이용의 잊혀진 계절,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그리고 조용필의 모나리자 등의 작사가인 고 박근호 선생과 서울사랑 노래가사 공모전에 본심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가사의 어휘와 구조적 짜임새를 말하는 저에게 선생은 이렇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김 교수, 유행가는 멜로디가 30% 먹고 들어가니 너무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하, 노래는 문학 장르와는 좀 다른 것이로구나. 그 경험은 두고두고 제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이 나훈아로는 여전히 문학의 눈으로 노래를 보는 단계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미성과 능란한 발성의 조절,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노랫말과 멜로디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나훈아는 트로트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황이라 불러도 별반 어색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많은 노래가 그의 직접 작사, 작곡입니다. 이것은 가수로서 그가 갖는 근본적인 힘이죠. 그의 노래가 정서와 공감, 활력과 위안의 대명사로 다가오는 것은 그가 근본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의 노래 한 편이 누군가의 실제 상황과 유사한 지경에 있다면 그 가사와 멜로디는 가슴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나훈아를 추적하고 탐색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대중문화와 영웅신화 시리즈 세 번째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